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초 그냥 동태눈가라고 보초 쓰고 있는데 우리 중대장님, 우리 소대장이구나. 소대장님 오셔가지고 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 철모로 제 철모를 내리쳐가지고 제 안경이 똑 부러졌다고요. 요즘에 만약에 소대장이 그러잖아요. 그 소대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대장이 영창가요. 그 다음에 요즘은요,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이 막 뭐라고, 중대장이 막 뭐라고 그러면은 병사들이 전화 걸어요. 엄마! 이러면서 아빠! 우리 중대장이 이랬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에요. 한기성 장군이 1군단장인데 거기에다가 오발 사고 같은 거 없애려고 실탄을 다 뺐잖아요. 왜 이랬겠습니까? 사고 나면 치가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내가 그냥 군기 빡 세워가지고 아주 그냥 강군을 만들어야지 그 별 4개에 다는 게 가능성이 더 높은가? 사고가 없이 그냥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 게 별 4개 다는 가능성이 더 높은가? 후자가 높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기성이라고 하는 장군은.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직위 해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요, 옛날에 비해서 장교들이 혜택은 줄어들고 부담은 많아지고 스트레스는 더 받고. 이러니까 누가 지금 사관학교를 지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관학교를 육사에서 공사를 다 합쳐가지고 대전에다가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인서울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누가 사관학교를 가겠냐고요. 그런데 안규백 장관은 사관학교에 입학 성적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국군사관학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 안규백 장관님은 조금 이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방위원을 그렇게 20년 가까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제가 국방부에 4년 반밖에 없었는데 저보다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가? 같은 방위 출신인데 조금 이상하다 그 생각이 듭니다. 제일 황당한 거는요. 해군사관학교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다가 있어야 돼요. 공군사관학교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에 바다가 있습니까? 대전에 바다가 없어요. 대전에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하늘은 그냥 눈 뜨면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활주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바닷가에 만들어져 가지고 1948년에 지금 있는 자리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는 처음에는 김포에 있었는데 김포에는 뭐 이것저것 여건이 안 좋으니까 대방동으로 옮기자 했다가 대방동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방동이면 뭐 그냥 뭐 다 좋지 뭐 사관학교 교수들도 좋고 생도들도 좋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청주까지 내려왔습니까? 대방동에 활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대방동에 있으면서 맨날 김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번거롭고 교육 목적상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이 있는 청주로 가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대전에 공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옛날에 김포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워서 굳이 대방동에 있었던 공군사관학교를 청주까지 내려보냈는데 지금 만약에 이대로 된다라고 하면요. 공군사관학교는 다시 그 대전에서 청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해군사관학교는요, 대전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가 어디냐면, 해군 부대가 어디냐면 평택이거든요. 평택에 제2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평택까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평택은 어디냐면 북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함대 사령부가 거기가 평택이라고요. 제2함대 사령부라고요. 천안함 다 그게 평택 함대 사령부의 속한 소속된 그러한 그 부대고 소속된 그 함정들이거든요. 거기는요. 사관생도 교육하는 게 그렇게 마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진해에 맞는 거야. 지금 창원에. 그런데 그러면 뭐 창원까지 내려갑니까? 대전에서 창원까지 몇 시간 걸리냐면 3시간 걸린대요. 편도로. 대충 견적이 딱 나오잖아요. 대전에서 출발해. 그럼 뭐 쭉 내려서 진주까지 갔다가 진주에서 다시 레프트 턴해가지고 진해까지 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뭐 밟으면 2시간이면 가겠지. 근데 정속도로 제속도로 가면요. 얼마 걸리느냐? 3시간 걸리고요. 그 다음에 평택까지 가는 것도 대전에서 평택까지 가는 것도 1시간 40분 걸린대요. 대전에서 청주 가는 거는
뭐 대전이나 청주나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도 40분은 걸린다고요. 이런 일을 못하러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운대가 어떤 데냐면은 자운대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데 왜 자운대를 그 셀렉트 했느냐, 초이스를 갖다가 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로 결정을 했느냐. 자운대 학교가 많거든요. 그 대전에 그 유성에 이쪽에 딱 내려가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있어요. 거기가 어딥니까? 거기가 계룡대고 계룡대하고 멀지 않은데 딱 있는 데가 그게 뭐냐면 거기가 자운대예요. 계룡대에도 골프장이 있고 자운대에도 골프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국방부 있었으니까 자운대에서 자운대 골프장도 한번 가보고 그랬었는데 자운대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그 본부가 어디 있었냐면 육군본부는 저기 있었어요. 지금 전쟁기념관 거기 있었고 해군본부, 공군본부는 아마 저기 대방동 그쪽에 있었을 겁니다. 그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를 저기 대전에 계룡대로 몰아넣은 게 언제냐면은 그게 1989년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2년부터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 자운대에다가 학교들을 막 그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군 본부가 계룡대에 있으니까 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국군대전병원, 육군교육사령부 이런 데를 본부 근처에 딱 배치시킨 게 아무래도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육군대, 해군대, 공군대학이 내려간 게 95년. 그 다음에 국군대전병원이 만들어진 게 99년. 그 다음에 육군 교육사령부가 만들어진 게 2004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운대에 그 학교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육군대학도 있어 해군대학도 있어 공군대학도 있어 그럼 거기에다가 육사이사 공사 다 합친 국군사관학교 만드는 게 좋겠네 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운대에 있는 부대에만 17개 부대가 있는데 자운대가 몇 평이냐면요. 195만 평이에요. 와, 겁나게 넓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런데 195만 평이 넓지요. 얼마나 넓습니까? 용산의 미군 기지가 80만 평이거든요. 그거 80만 평 곱하기 2하면 160만 평. 한 2배도 더 큰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면적이 자운대인데 그런데 그 자운대에 부대가 몇 개 있다고요? 17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발표된 안을 갖다 보니까 국군사관학교를 몇 평으로 지금 그 계산하고 있느냐 네모나게 그려놨어요. 그 네모나게 그려놨는데 국군사관학교가 필요한 땅이 몇 평이냐 72만 평이래. 72만 평. 와 무슨 국군사관학교를 72만 평씩이나 하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냐 72만 평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땅덩이이기는 하지만 보면은요 공군사관학교가 몇만 평인지 아세요? 공군사관학교만 100만 평이에요. 활주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공사만 100만 평이라고요. 육사는 몇만 평인지 아세요? 육사 제가 찾아보니까 육사가 어디 적어놨는데 육사가 20만 평이거든요. 육사가 20만 평인데 제가 정확하게 제곱미터 적어놨는데 63만 제곱미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육사 어디 적어놨지? 어쨌든 육군사관학교가 67만 제곱미터예요. 그 태능에 있는 육사가 67만 제곱미터, 20만 평이에요. 해군사관학교가 몇만 평인지는 모르겠는데 해군사관학교는 제 생각에는 육사보다 한 2배쯤 클 거예요. 그러면 육사에서 공사를 다 합친 게 160만 평 정도 된다고 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육사하고 공사만 합쳐도 120만 평이에요. 근데 회사까지 합치면은 160만 평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를 반으로 확 줄인다는 거예요. 그 지금 국군사관학교는 몇 평이냐면은 72만 평이라고 하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운대가 195만 평인데 거기서 72만 평을 가져가면은 기존에 195만 평을 쓰던 그 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포함해가지고 17개 부대가 120만 평밖에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운대에 있던 일부 학교들이나 부대가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뭐 비판했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비우고 국방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는 합참으로 갔어요. 합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참은 다른 데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요. 지금 다시 그 원상복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사하는데 돈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 제대로 이제 뭐 돌아가겠느냐, 일정 정도 저는 그 의미가 있는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청와대를 비우는 건 찬성하는데, 그런데 이왕 할 거 저기 뭐 세종시나 어디나 그렇게 한 다음에 좀 차근차근 한 게 나았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요, 자기들이 비판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운대에다가 어거지로 국군사관학교를 끼워 넣고, 그러니까 그게 빵 하고 터져가지고 뭐 육군대학이 빠지나 해군대학이 빠지나 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빠지나 국군의무학교가 빠지나 뭐가 빠지나는 모르겠는데, 거기 기존에 잘 있던 부대를 다른 데로 그냥 흩을 수밖에 없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청와대 옮기느라고 그다음에 한남동에 관저 만들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들어간 예산이 뭐 몇 천억이다 뭐 몇 조다 뭐 얼마나 되는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삼군사관학교를 합쳐가지고 국군사관학교 만드는 데는요 몇 조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몇 조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조씩이나 들여가지고 국군사관학교를 만들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오히려 몇 조씩 들여가지고 국군사관학교 만들어봤자 기존에 있었던 사관학교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군 없는 활주로 없는 공군사관학교 만들고, 그 다음에 부두 없는 항구 없는 해군사관학교 만들고, 이상한 그러한 사관학교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 공항 없는 공사요, 항구 없는 해산이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니지?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직격탄 맞아요. 누가 직격탄 맞겠습니까? 진해가 직격탄 맞아요.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 때문에 먹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80년 동안 해군사관학교가 거기 있었어요. 뭐 진해 군항제도 열리고 뭐도 열리고, 물론 진해에는 뭐 다른 해군 부대도 있지만 그래도 해군사관학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해사가 거기 있으니까 해사가 배우는 것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코어하는 게 부대하고 해사하고 그런 게 많을 거고,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하나?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요, 저는 다른 나라는 어떤가 봤더니 미국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육사는 뭐냐면 웨스트 포인트예요. 웨스트 포인트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1802년에 개교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육군사관학교는 뭐냐면은 샌드허스트예요. 샌드허스트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1801년에 개교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육군사관학교는 뭐라고 하냐면 생시르라고 하는데, 세인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이. 그 다음에 시르는 뭐 잘 모르겠고, 이게 뭐 동네 이름인가 모르겠고, 생시르 육군사관학교가 만들어진 것도 1802년이에요. 영국은 1801년, 미국하고 프랑스는 2년. 그런데 생시르 육군사관학교를 만든 사람이 나폴레옹이고, 그 다음에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 그 유명한 메가더, 아이젠하워, 벤플리트고, 그 다음에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영국 수상이 누구다?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다. 1801년 2년에 만들어진 학교가 지금까지 2026년까지 20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영국, 프랑스는 뭐 육사만 있습니까? 미국의 해군사관학교는요, 애너폴리스에 있는데 1845년에 만들었죠. 1845년에. 여기도 거의 뭐 180년 된 학교입니다. 이 애너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누가 있습니까? 지미 카터가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사로 왔던 포스타 제독이 있었어요. 해군 장군은 제독이라고 하니까 코스염 이렇게 딱 길렀던 저페니스 아메리칸 했던 해리 해리스 대사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이게 애너폴리스 해군사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해군사관학교는요, 다트머스인데 186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영국의 국왕들은 여왕 빼놓고는 다 해군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해군 복무를 하는 거예요. 해군 사관학교를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해군 사관학교 있습니다. 레꼴르 나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에꼴이 학교란 뜻이고 나발이 그 바다란 뜻이니까 레꼴 나발이 있고,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군 사관학교는 이제 기술에 따라 가지고 공사는 아무래도 늦게 만들어진 거죠. 미국의 공사는 1954년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늦게 만들어졌네. 왜 그렇습니까? 육군의 항공대가 있었는데 그 항공대에서 분리된 학교가 미국의 공사고요.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공사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인데 크라누엘 공군학교인데 이게 로얄 에어포스 컬리지 크라누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1919년이면요. 1차 세계대전 그때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막 그 옛날 그 소설책, 영화책 보면은 막 비행기 막 떠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들끼리 막 총싸움하고 막 그랬던 때가, 그 공사를 만든 게 영국인데 이게 1919년에 만들어진 거고, 프랑스도 레꼴드 레르에 레스파스 해가지고 항공과 우주학교 해가지고 여기는 그 프랑스 공사는 1933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프랑스는 육사회사 공사를 18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는 1919년, 33년, 54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다 육사회사 공사를 갖다가 만들고 합친 나라가 없어요. 합친 나라가. 합친 나라 있다고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통합사관학교를 그 운영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느냐? 인도. 그런데 인도는 좀 달라요. 인도는 우리로 치면 국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런데 대신 인도는 육사도 있고 해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조금 달리 봐야 돼.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느냐? 필리핀, 에스토니아, 부룬디, 아프리카에 있는 남아공, 스리랑카, 조지아, 카자흐스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이런 데가 통합사관학교를 그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부룬디랑 동격입니까? 에스토니아랑 동격입니까? 스리랑카, 조지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따라가지고 통합사관학교 만듭니까? 아, 근데 통합사관학교를 하는 선진국들이 있대요. 보니까 핀란드도 통합사관학교네, 호주도 그러네, 캐나다도 그러네.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일본이 통합사관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일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독일은 옛날에 육사가 있었어요. 독일 육사는 언제 개교했냐면 1873년에 개교했대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에 비해서는 한 70년 정도 늦은 거야.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유럽에서 독일은 후진국이었거든. 영국,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은 미국만 또 못한 후진국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1870년에 그때 독일은 그 통일도 안 됐었을걸요. 아마 비스마르크가 막 뭐 했을 때가 독일 통일이 된 게 언제였지? 그거 찾아볼 걸. 이 독일 육사의 전신이 뭐냐면요. 프로이시쉐. 아이고 발음하기 어렵네. 프로이센이라고 한 뜻이에요. 프로이센에 하uptkadetten 안슈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아주 고급 장교를 만들어낸 기관. 프로이센의 고급 장교 양성 기관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은 퀘니클리히가 붙어요. 그러니까 왕립, 퀘니시를 뭐 황제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왕립 프로이센 하우프트 카데텐 안슐타트. 그러니까 고위 장교 양성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줄여가지고 그 HKA 그러니까 하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하우프트 카데텐 안슐타트 이걸 갖다가 앞을 줄여가지고 HKA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그 독일 육사의 전신인데, 그런데 독일 육사는요 1994년에 폐교가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래가지고 요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일본은 육사회사 공사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만들어졌냐면 방위대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일본도 방위대학교가 있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뭐 일본의 방위대학교는 우리나라 국군사관학교랑 똑같은 거네? 우리나라 일본 막 쫓아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습니까?
일본 육사가 왜 폐지됐습니까? 일본의 해사공사가 왜 폐지가 됐습니까? 전쟁에서 졌잖아요. 일본에 군대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에는 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요, 옛날 일본 육사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86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독일보다도 일본 육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1868년에. 일본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을 지배했던 양대 축이 하나는 일본 육사, 또 하나는 동경제대였단 말이에요. 동경제대, 물론 교토제대, 경도제대도 어마어마하게 뭐 우수한 학교였다고 그러는데 교토제대에는 뭐 그 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데였고 동경제대는 관료들, 특히 동경제대 법대는 그런데 동경제대 법대보다도 더 위상이 높았을 수도 있는 게 일본 육사였거든요. 일본군은요, 일본 군인들은, 일본 육사 출신들은 우리나라 육사 출신하고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육사 출신들이 뭐 했습니까?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어요. 일본 육사 출신들이요, 우리나라 남한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만주국도 정복하고 중국까지 먹었던 나라가 일본이고 그 일본에서 이렇게 조선하고 만주하고 그다음에 중국 본토까지 그렇게 그 점령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일본 육사 출신들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배돼지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미국한테 개겼다가 그러다가 그냥 완전히 폭망한 나라가 일본이고 폭망한 학교가 일본 육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딱 진주하자마자 일본 제국군 그냥 다 그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셔터를 딱 내린 학교가 그게 일본 육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같지가 않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셔터를 내렸는데 다시 우리가 자위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자위대 육상 자위대 사관학교 만들겠습니다. 해상 자위대 사관학교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 자위대 사관학교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일본도 자기네들을 지켜야 되니까 전쟁을 걸 수는 없어도 방위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들어진 조직이 그게 자위대잖아요. 그러면 자위대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거기에 사관학교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관학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는 거시기 하니까 그 방위대학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방위대학교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더라? 보안대학교인가? 어쨌든 어디다 적어놨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1952년에 그러니까 일본이 1945년에 패망했어요. 일본의 육사에서 공사가 다 없어졌어요. 그때 공사가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지난 1952년에 요코스카에다가 대학을 만들었는데 그 대학 이름이 보안대학교였어요. 그러다가 보안대학교 좀 이름이 이상하다. 어쨌든 이 보안대학교는 자위대 간부를 양성한 학교였거든요. 그러다가 이름을 1954년에 방위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방위대학으로. 왠지 친근하네. 내가 막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나도 일본 가가지고 방위대학교 들어갈 걸.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독일은 어떻게 됐느냐? 독일 육사 폐교됐거든요. 독일 육사가 언제 폐교가 됐냐면 1994년에 폐교가 됐어요. 왜 독일 육사가 일본과는 달리 남아 있었고 그러다가 왜 94년에 폐교가 됐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짚히는 게 있어. 왜냐?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 미국하고 가까운데 일본 앞에 한국이 있어요. 굳이 일본에 육사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일본 놈들 키워주면 또 그냥 태평양 건너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귀찮게 성가시게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메가더가 그냥 싹 쓸어버린 거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독일은 다르지 않았습니까? 독일은 동독하고 서독이 그 소련 해가지고 딱 그 대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군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마샬 플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독일을 이렇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독일 군도 서포트 해줘야 되니까 독일의 육군사관학교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우수한 생도들이요 독일로 유학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독사파라고 불렀다고요. 독일 육군사관학교파 해가지고 독일 사관학교파, 독사파. 김관진 장관, 김태형 장관 이런 분들이 독사파 아닌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김태형 장관님은 독사파 맞는 것 같고요. 김관진 장관님은 제가 아리까리하네. 어쨌든 그 우리나라 육사 생도 중에 제일로 우수한 생도를 뽑아가지고 독일로 보내서 거기서 제대로 독일의 육군사관학교 시스템을 배워와라 해가지고 독일에서 그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임관해가지고 한국군으로 복무하고, 마찬가지로 웨스트포인트에도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지금도 아마 그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 육군사관학교가 1994년에 폐교됐습니다. 왜 폐교가 됐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독일이 통일됐잖아요. 소련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게 1990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94년에는 더 이상 독일의 육군사관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폐교시킨 거예요.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선진국 중에 육사회사 공사를 다 유지하지 않은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뿐인데, 일본하고 독일은 어떻습니까? 패전국이에요. 어떤 패전국이냐?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도 마음속으로는요,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우리도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시 부활시키면 좋겠다. 헌법 개헌해가지고 헌법 바꿔가지고 일본이 다시 군대를 만들고 그 군대에 따라서 육군도 만들고 해군도 만들고 공군도 만들고, 육군 밑에는 육군사관학교 만들고 공군 밑에는 공군사관학교 만들고 해군 밑에는 해군사관학교 만들고 이루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기존에 잘 있는 육사회사 공사를 뭉쳐가지고 국군사관학교 왜 만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왜 도대체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고 설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 왜 그 삼사관학교를 합치려고 하는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제 8월 5일인데 그 청와대 국방부 업무 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군사 쿠데타를 무려 3번이나 한 중심에 육군사관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군사관학교에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구조적으로 절대로 쿠데타 같은 거 못하게 뭐 반병신 만들어야 되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밖에는 뭐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그야말로 반병신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통합을 하면 이럴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본심이 담긴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해야 육군사관학교 힘이 쪽 빠질 거고, 그러면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3가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5.16 그다음에 12.12 이거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지난 12.3 계엄이 육사 출신이 했습니까? 김용현이가 했습니까? 여인영이가 했습니까? 박안수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계엄을 선포했습니까? 윤석열이 했다고요. 윤석열이 대통령이고 12.3 계엄의 주체는 윤석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거지. 김용현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요, 이것도 또 일본말 쓸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 꼬붕 아니었습니까? 꼬붕? 그런데 왜 육사가 여기에 2번은 그렇다고 쳐요. 뭐 5.16, 12.12 그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16은 뭐 그때는 이제 뭐 아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12.12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밑으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12.3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했어요. 밑으로부터의 내란은 대통령이 아닌 군인들이, 육사 출신들이 그 주동이 돼가지고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이 맞아. 하지만은 12.3 계엄은요, 현직 대통령이 발령을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군을 동원할 수도 있고 경찰을 동원할 수도 있고 둘 다 동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둘 다 동원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경찰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청 다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경찰대학교 없애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서울 경찰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 그 깜빵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찰청장 뭐 김 무슨 청장이었는데 깜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경찰대학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찰대학은 내란에 한 번만 가담했기 때문에 살려두고 육사는 세 번째 가담되니까 없애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12.3 내란, 12.3 계엄이 내란이라고 쳐도 그 주동자이고 그걸 갖다가 단행한 사람은 윤석열이고요. 육사의 일부 장교들이 그 지시 받아가지고 또는 공모해가지고 했을 뿐이지 이걸 왜 육사 책임으로 돌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육사는 그렇다고 쳐요. 해사하고 공사는 무슨 죄입니까? 회사에 무슨 장군들이 뭐 12.3 계엄에 뭐 숟가락이라 하나 더 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해군사관학교를 없앱니까? 아니 공군사관학교 어떤 장군이 무슨 젓가락이라도 든 거 있습니까? 그런데 왜 공군사관학교 왜 없애냐고요? 사실 3군사관학교 통합해가지고 제일 피해본 사람들은 육사가 피해봅니까? 육군사관학교는요 어차피 뭐 이렇게 뭐 총 쏘고 뭐하고 뭐 제식훈련하고 하는 거는 뭐 태능에서 하나 저기 자운대에서 하나 똑같아요.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해사 생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수영을 해도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바다에서 수영을 한대요. 그런데 뭐 대전에 바다가 있습니까? 없으면은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해가지고 야 지금부터 똑바로 서 그다음 우리 수영하는 거야. 어이 이렇게 또 어이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다음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그다음에 통합을 하면은 군 사관학교에 힘이 더 세지겠습니까? 더 약해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더 세질 것 같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육군이 총만 쏘고 포만 쏘고 그런 육군이 쿠데타 일으키는 게 더 무섭습니까? 우리 국군사관학교야. 야, 너는 대포 쏴. 나는 배 몰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공군, 야, 너는 저 하늘에서 헬기 띄우고, 너는 하늘에서 전투기 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폭격해. 어느 게 더 힘이 세겠습니까? 누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게 훨씬 더 무섭겠습니까? 저는요,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지금 안 가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쓸데없이 돈 쓰고 우리나라 안보 망가뜨리지 말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쓸데없는 논의는 그냥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육사, 해사, 공사, 통폐합에 반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요. 과반수가 넘어요. 찬성하는 비율은요 30%밖에 안 돼요. 마치 보안 수사권이랑 비슷해요. 여론조사가. 근데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권 폐지했으니까 그런 정권이니까 마찬가지로 3사관학교를 통폐합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요 정권 바뀌거나 교체가 되거나 어쨌든 막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도루묵으로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남동으로 관저 옮기고 그러면서 그때 누가 뭘 했느니 또 그러면서 수사 들어가고 예산 누가 어떻게 했느니 당시 예산실장 또 불려다니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안보에 직격탄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3군 사관학교를 통합시키면 누가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군사력이 제고가 되겠습니까? 반대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일본 놈들 좋으라고 그러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걱정되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식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요. 이 정권의 실력이나 정권의 의도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후폭풍이 반드시 일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안규백 장관님은 방위 출신이라 저와 같은 방위 출신이라 제가 방위 출신이라서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안규백 장관님은 우리나라 육사해사 공사를 일본처럼